준법 아우님들 잘 지냈나? 형님 우리 아우님 엄청 많이 보고 싶었는데 형님이 그동안 우리 아우님들 찾아가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형님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좀 감기는 강화제 이런 거 좀 먹으면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방송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가 활동들을 좀 많이 자제하고 막 집에서 좀 푹 쉬라 하더라고. 그래갖고 형님이 가급적이면 조금 무리하지 않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형님 그동안 조금 방송도 못하고 우리 아우님들한테 많이 소홀을 했는데 간수시로 조금 내려가고 형님 좀 약간 또 회복된 것 같다. 그래서 형님이 또 바로 또 우리 아우님들 보고 싶어가지고 바로 또 이 카메라 켰다 아이가. 조금 너무 공색한가? 진짜 알겠지? 거짓말 아니다. 자, 오늘은 형님이 어떤 걸 갖고 왔냐면 우리가 흔히 특히 이제 여성분들 스토킹 같은 거 그런 거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계속 쫓아오는 그런 스토킹 같은 걸 되게 많이 당하는데 사실 이게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세모녀 분이 스토킹 하는 그 범죄자 때문에 정말로 끔찍한 어떤 그런 이제 살해를 당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형님이 또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형님이 이 사건을 형님 보면서 형님도 느낀 거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스토킹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스토킹 당하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한 게 없다. 그래서 형님이 요 내용을 형님이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기 위해서 형님이 블로그에 글도 쓰고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방송을 켰다 알겠지? 한번 보자. 이 스토킹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아우님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이렇게 스토킹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끔찍한 어떤 건 사고가 나고 막 그러는데 도대체 그 민중의 지팡이 경찰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노?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직까지 이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는 어떤 그런 법이 없다 알겠지? 일단은 뭐 법이 있고 뭔가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경찰분들도 액션을 취할 텐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는 그냥 스토킹을 하더라도 기존 형사법으로는 특별히 처벌이 안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좀 어렵다 알겠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벌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겠지. 당연히 기존의 어떤 그런 형사법을 처벌 가능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스토킹 그 자체를 딱 꼬집어서 처벌하는 어떤 그런 법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지. 알겠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스토킹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행님이 찾아보니까 우선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경찰 신고는 가능하다 알겠지?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제41호에 보면 지속적인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기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들은 뭐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가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잖아. 계속적인 괴롭힘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킹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어떤 스토킹 범죄가 굉장히 큰 어떤 건 피해를 발생을 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스토킹으로 괴롭힘 당한다고 하도 경찰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가 고작이다 알겠지? 그리고 구류 같은 경우에는 1일 이상 30일 미만 경찰서 유치장 같은데 그런데 이제 구금되는 게 전부거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위험성에 비해서 제도가 지금 아직까지 정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면 물어볼 수 있잖아. 형님 접근금지 가처분 이런 거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라고 형님 물어볼 수 있다. 야. 가능하다 알겠지? 스토킹 같은 경우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나의 생활 영역에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라라는 그런 어떤 가처분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야. 민사집행법상 그런 가처분도 충분히 가능해. 그런데 뭐가 있다? 이러한 가처분을 갖다 우리가 하려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발생하잖아. 결국에는 뭐다? 이게 약간 좀 이상한 거야. 이 접근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판을 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판사님한테 가가지고 자신의 사정을 설명을 하고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오늘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 그런 급박한 사정에 비해서 사실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형님 생각에는 이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내가 스토킹 범죄를 당하는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주위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는 게 이게 사실 내가 볼 때는 형님 생각에는 뭐 경범죄 처벌법으로 신고하고 민사상의 어떤 거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처해가지고 그냥 적극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게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는 것밖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알겠지? 다행히 이 세모녀 사건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스토킹 방지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 이제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아우님들 아직까지는 없다 알겠지?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여성 아우님들 또는 이 방송을 보는 여성 아우님들 둔 어떤 형제자매를 둔 어떤 그런 남성 아우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좀 먼저 나서가지고 같이 좀 보호를 해줘야 되고, 특별한 방법이 사실 형님 생각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루빨리 법이 나와야 되고, 법 나오기 전까지는 안타깝지만 스스로를 자기가 지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오늘 형님이 좀 이렇게 너무 좀 이제 냉혹한 현실을 알려줘서 형님이 미안한데, 뭐 그렇다고 형님이 뭐 안심하는 말을 할 수는 없잖아. 어떻게 보면 형님이 이렇게 또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면서 우리 아님들이 또 예상하지 못한 어떤 피해를 안 당하도록 형님이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형님이 한번 현실적으로 형님 답변 한번 해봤다, 알겠지? 자, 오늘도 형님이 우리 아님들한테 좀 피와 살이 되고 좀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이제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리 아님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어떤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지? 형님 이만 물러갈게. 자, 간다. 준법.